전해드린 대로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에 그쳤지만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불안은 여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는 더 높은데 왜 그런 건지 손석우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물가는 계속 올랐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일단 물가 추세 자체만 보면 2%를 기록하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관리 목표치에 딱 부합했습니다. 네. 작년 여름부터 물가는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다가 겨울에 다시 또 2% 이상, 2% 중반대까지 오르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었고 12월에 2.3%로 좀 꺾였다가 이제 1월에 2.0%로 다시 내려갔으니까 이제 이 물가 관리 자체는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일단은 우리 물가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에너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난방 수요까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지난달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이제 배럴당 80달러에서 60달러대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에너지 부담이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농축산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여름부터 이제 이상 기후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품목별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들이 반복이 돼 왔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담들이 이제 올 겨울 그리고 올해 들어서면서 조금 부담이 낮아졌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축산물 물가 상승률 자체는 여전히 2.6% 정도 높은 편이지만 네. 최근 4개월 내 그 높은 상승률은 좀 낮아진 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평균적으로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률이 조금 둔화됐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개별 품목별로 보면 여전히 비싼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상추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올랐고요. 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가격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10개월째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환율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수입 농축산물도 오름세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 소고기라든지 뭐 바나나, 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 등도 현재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은 요즘에 반도체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용산전자상가 가면은 그 디램 같은 반도체 부품 못 구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또 신학기를 맞아서 이 반도체가 들어가는 각종 IT 제품들의 가격이 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신학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트북 같은 것들 많이 구입하시거든요. 신제품 나오는 경우 최근 평균 가격이 300만 원을 다 넘었고요. 고사양 제품의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도 육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른바 칩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생활 물가, 요거는 2.2%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가 더 높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생활 물가 지수를 별도로 이제 추려서 데이터를 내는데 이게 이제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품목 144개 품목만 가지고 이제 물가 지수를 산출하는 건데 이건 네. 여전히 지금 높은 상태에 있죠. 물가는 2%대로 낮아지면서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왜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을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고환율 고물가에 오랜 시간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올랐다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지만 그 고물가 상태가 몇 년째 지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느끼는 누적된 체감 물가는 상당히 높은 상태라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품목별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품목들은 아직 가격이 높은 상태인 게 많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설 연휴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설 연휴 앞두고 수요가 올라가는 품목들 뭐 수입 소고기라든지 쌀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전히 가격이 높기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큰 상태고 마지막으로 하나 외식 물가라든지 가공식품 물가도 높은 것이 여전히 체감 물가를 높게 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른바 워시 쇼크를 딛고서 하루 만에 7%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시총도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우리 증시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네. 반대급부로 우리가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는데 아직
코스피 5천 안착에는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중 변동폭이 워낙 컸죠. 그래서 그제는 기억하신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매수 사이드카가 하루 사이로 이제 발동이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 여파였습니다. 월가를 비롯해서 시장에서는 아직 케빈 워시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네.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그가 어떤 통화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따른 공포가 나왔고 그 공포가 증시를 크게 흔들었던 요인이었는데 이걸 이제 빠르게 벗어났던 거는 우리 증시가 그래도 성장하고 우상향할 것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루 만에 더 큰 폭으로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기저에는 역시 반도체가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정규장에서만 11% 올랐고요. 네. 시총 2위 SK하이닉스는 9%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여전히 메모리 사이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두 쌍두마차가 증시를 강하게 이끌어가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도 간단하게 짚어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JP모건, 글로벌 투자은행이죠. 이 JP모건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전망을 대폭 상향을 하면서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최고 7,500까지 열어놨습니다. 이 실제 코스피 전망치까지 가기 위해서 뭐 반도체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어떤 과제가 좀 더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요. 뭐 다 짚을 수는 없겠지만 반도체 말씀 주셨으니까 JP모건에서 7,500까지 코스피가 갈 것 같다라고 보는 그 아주 핵심적인 근거도 사실 반도체 이 섹터에 대한 이익 상향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에 답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거는 반도체 실적 상향에 대해 근거를 하고 있고 두 쌍두마차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선두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장세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러면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반도체 섹터에 악재가 발생하면 반대로 그건 조정폭이 클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올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관세를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죠. 최근에 한미 반도체가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에서 불협화음도 나타나고 있죠. 네. 이 반도체 관세가 잘 이루어져야 안정적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우상향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야 코스피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거든요. 반도체 관세가 키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